함께 걸어가요. 영혼을 찾아 여행하는 양철나무꾼의 밑줄 긋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루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멍 때리다가 세수를 하러 들어가죠. 세수를 할 때도 나만의 버릇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도 루틴이 있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후에 반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만든 루틴입니다. 저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특히 두려움이 팽배해 있을 때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인식하고 나니 그런 내가 힘들어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거울 명상도 하고 인지치료도 적용해 보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힘들어요. 사투리를 바꾸는 것이 긴 시간 반복해야 되듯이 이렇게 자극에 덜 두려워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트라우마는 유전된다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약간 뜬금없이 만났어요. 절판된 책을 대출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문득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고는 주변 의자에서 읽다가 그대로 알라딘 중고 서점을 검색해 구입해서 읽은 책입니다. 나의 한정에서 이해하였던 트라우마를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내 안에 끊임없는 생존의 두려움에 대한 그 이전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생존의 절대절명의 시기를 거쳐 6.25의 잠상 아래 잿더미 속에서 죽기 살기로 성장을 이룬 역사를 가졌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상을 잘 챙깁니다. 무의식적인 본능일까요? 죽은 영가조차도 좋은 곳으로 보내려는 마음을 쓰죠. 우리나라 고유의 무속신앙에는 천도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영가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몸을 빌어 태어난다면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도 조상을 기립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 이전 세대에 대한 챙김이 단시간에 지금의 우리 사회적 성장을 이루게 한 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전쟁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의 해소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돼요. 여기서는 그런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유전적으로 이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이 3세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과 그에 대한 내용들과 치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9.11 테러를 경험한 임산부들의 유전적 변화와 그 2세대가 보이는 불안 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더욱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크 윌린이 지었고 출판사는 심심입니다. 밑줄 그은 내용이에요. 트라우마 기억은 흔히 비서술 기억으로 저장된다. 언어를 상실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억을 이야기 형식으로 정확히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마치 홍수가 나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문과 창으로 쏟아질 때 멈춰서서 그것을 언어로 옮길 수 없는 상황과 같다.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단어가 없으면 어떤 사건의 기억에 온전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경험의 파편은 이름 없이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의식의 일부로 남는다. 언어는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트라우마의 말할 수 없는 경험은 의식적인 표현이 어렵습니다. 잠재의식을 또는 내면의 아이를 내가 의식의 빗속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어렴풋하게 감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 김상우님의 거울 명상을 해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감정인지 말로 하기가 어렵고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울 명상이 무의식의 바다에 잠긴 이름 없는 물고기를 낚아올리기에 우선 현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계속 표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통증을 느끼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변합니다. 뭔가 걸리는 부분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기의 나의 에너지와 감정과 고통이 말이 아닌 경험으로 의식되면서 그 감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의식에 잠겨있는 것들을 말로 낚아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인간은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로 하지 못했던 그 시기로 타임슬립해서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수용할 때 감정은 용해되고 풀려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다음의 문장입니다. 무의식의 거대한 저장고에는 자신이 직접 겪은 트라우마 기억뿐 아니라 윗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 경험까지 담겨 있다. 무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부모나 조부모, 그 윗세대에게 남은 기억의 파편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기억이라 여기기도 한다. 거울 명상에 대한 체험담에는 명상을 하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는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커다란 저장고에 연결될 때 우리는 융이 표현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 공용 냉장고의 문을 열고 얼어있는 우리 조상들의 무의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연결과 치유에 있어 책에서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 안에 잠든 오래된 트라우마의 감정과 감각을 뒤덮을 만큼 강렬한 경험이나 이미지에 한껏 감동하도록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우리 정신에는 이미지로 치유할 수 있는 품넓은 역량이 있다. 용서하거나 위로하는 장면, 놓아보내는 장면을 상상할 때는 물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때도 이미지는 몸속에 스며들고 정신 안에 자리 잡는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자신과 가장 큰 공명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 치유의 초석임을 깨달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의식 정화나 내면화의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걸리고 아프고 오히려 냉하게까지 느껴지는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 근본적인 무의식의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이 무언가 나를 부정적으로 울리게 하는 것들, 긍정적이나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들체인 표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의 기초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기본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조차도 우리는 짧다, 길다 간섭하죠. 그 호흡조차도 그저 관찰할 수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끌고 가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고 싫다고 우월한 것만 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찰자가 자리 잡으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처음은 알아차리도록 깨어있으려는 습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란 행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살아오면서 회피, 왜곡, 합리화라는 다양한 자아의 방편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망상의 안개로 인해 있는 그대로의 나의 아픔을 마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식의 부정성은 무시되고 더 깊게 밟아 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정직하라는 말은 합리화, 회피, 왜곡, 투사라는 자아의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아의 가치체계와 신념들이 부정성과 긍정성의 이원성 안에 편가르고 판단하기 바쁘고 못난 나는 싫어서 버리고 우월한 나의 좋은 느낌만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용 중 레이첼 예후다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DNA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DNA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면 이는 DNA를 바꾸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어떤 삶에든 트라우마가 전혀 없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잠들지 않고 후손 중에서 대신 해소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간은 회복 탄력성 덕분에 대부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의미 치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죽음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순간 나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도 수용소에서 의미 치료를 더 깊게 연구하는 논문을 쓰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버텨내었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유전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는 하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 무의식 아래에서 세상 밖으로 투사하여 비춰지는 그 내용을 잘 해독한다면 이름 없이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느리더라도 하나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혼을 찾는 이들을 사랑합니다.